네, 안녕하세요. 지역약국 약사의 지식 서비스 확대, 수진 공고와 약물 상담의 발표를 맡게 된 파라사이트의 이선미, 이승환입니다. 네, 약사분들의 70%가 지역 약국에서 일하시는 만큼 저희는 지역 약국 약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환님은 약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성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약사의 직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평생 학습을 통해 질 높은 지식을 얻고 이를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약사의 직능은 현재 조제와 보약 상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테크니션과 조제 로봇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단순 활동인 조제보다는 보약 상담 같은 지식 서비스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음 6가지 방안 중 약물 상담과 수진 공고를 주제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는 의사는 특정 과에 집중하는 데 반해 약사는 여러 과의 약물을 다루어 질병 및 약물에 대한 넓은 시야를 상담 및 수진 공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일선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약물 상담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의약품 상황평가는 자격 대상자에 한해 고위험약 및 장기간 처방 약물에 대해서 검토 및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 초진 환자 복약 상담은 만성질환 초진 환자 대상으로 전반적인 질병관리, 생활습관 개선, 복용약물 설명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영국과 캐나다에서 이 제도를 통해 복약 순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부작용도 감소시키고 있어 정책화하여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는 어떤 실정일까요?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약품 사용평가의 경우 환자 요청이 있으면 대부분은 무료로 진행하고 일부에서는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 초진 환자의 복약 상담의 경우 복약 상담의 일환으로 일부 약국에서 진행되거나 단골 유치를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사 역량에 따라 일부 약사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서울시에는 세이프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약물 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적격 환자인지 식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디케이션 리뷰 양식과 환자 평가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메디케이션 리뷰입니다. 메디케이션 리뷰는 약물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약효가 없는 약물에 대해 대체가 가능한지, 용량이 부적절하지 않은지, 부작용이 있거나 오약스러움도가 낮진 않은지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다 문서화해서 10년간 문서 보관을 하게 되고 이러한 요약 상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서 의사에게 알림으로써 환자 맞춤형 치료를 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을 청구함으로써 수가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수진 공고란 무엇일까요? 수진 공고란 약사는 약국 이용자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공고하는 행위인데요. 선미님께서는 수진 공고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전 수진 공고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 한 2년 전 여름이었을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갑자기 점점 붓고 심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무작정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게 되었거든요. 저 엄지발가락이 점점 붓고 아파와요. 이렇게. 그런데 제 검색 결과로는 정형외과를 가라 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무작정 정형외과를 찾아갔죠. 정형외과에서도 이거는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별로 뼈에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해서 저는 그냥 진통제만 처방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지기만 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이거는 정형외과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과 문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봉화지경이라는 문제이고 얘는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항생제를 처방받고 약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약간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병원을 찾아갔으면 훨씬 빨리 나을 수 있었겠다라고. 그리고 약대생의 입장에서 이거를 약사들이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약국에서 이렇게 수진 공부를 해줄 수 있다면 저와 같은 경우처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돈이 이중으로 드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약사들의 지식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체계는 어떻게 확립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생각해본 4가지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약학대학 교육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은 통합유연제로 전환되면서 약물 상담과 수신 공고의 기반이 될 수 있게 신설된 과목들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식 서비스 확대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통합유연제 교육의 특징을 3가지로 꼽아보았습니다. 현장 실무 실습의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영하여 교과목의 신설, 그리고 약대 교육 과정의 표준화입니다. 현장 실무 실습 강화는 여기서 보듯이 임상심리학, 상담학 등 약사들이 현장에서 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과목들이 신설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나 의학 빅데이터, AI와 같은 과목이 신설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저희가 뒤에 설명드릴 DUR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약학교육 평가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약대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었습니다. 또한 교내 OSC를 통해 임상 실무 실습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미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OSC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연구 및 논의 단계이며 시범 사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시범 사업에서의 평가 영역은 다음의 5가지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약사의 지식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가적 교육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질환별 스토리 교육입니다. 현재의 교육 방식은 병대생리학, 약물학, 약물치료학이 따로따로 다른 학년에서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들을 질환별로 스토리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배우고 바로 이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약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의 표준 치료법을 배우게 된다면 저희는 한 질병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으로 임상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질환별 스토리 교육을 통해서 수진 공부와 약물 상담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약물 상담 능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약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에게 약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됐다는 것을 홍보함을 통해 약사의 약물 상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약국 약사의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현재 독약지도를 포함해서 이러한 공통과정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선택교육과정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현 교육의 제한점을 3가지로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집체식 교육입니다. 집체식 교육으로 인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주도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강의식 교육입니다. 현재의 강의 방식으로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강의를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실무적인 교육 과정이 부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의 체득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사 연수 교육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온라인 연수 교육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CPD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였는데요. CPD란 교육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나 강의, 토론식 세미나 등등 능동적 참여형 강의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험형 연수 교육의 실기평가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상적인 약사 연수 교육 모델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사들의
약사들의 교육만을 전담하는 센터의 설립입니다. 물론 대한약사회에서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실습 연습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 센터에서 CPD를 기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지고 사업평가의 강화를 통해 강의의 질적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점당 이수 시간을 증가시켜 능동형과 체험형 교육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급수마다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단계별 학습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눈높이 교육이 가능해지고 확실한 학습 수준의 검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서 데이터 관리와 상담 과목을 시설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취직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보상체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 국내에서는 5가지 보상체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조제 위주의 보상체계입니다. 두 번째, 약사 전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보상체계가 부재합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을 3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조제료를 축소하고 그만큼 고객 지도료를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영국의 NHS 서비스와 같이 고객 지도료를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필수 서비스 외에도 강화 서비스와 심화 서비스를 추가하고 강화 서비스의 약물 상담과 수진 공부를 추가해서 약사에게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인 약사에게만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방문당 정액으로 하고 행위에 대한 증명은 행위마다 환자의 확인 서명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고 하이라이트 부분에 환자의 확인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심화 서비스의 신상대 가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심화 서비스로서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드러그 테라피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약물 치료 중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거기에 대한 담당 정액으로서, 두 번째로서는 1차 약물 상담 이후 모든 약물 상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상함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제료 축소와 고객 지도료 증가를 통해서 약국의 처방전 의존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객 지도료를 세분화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서비스를 생산 가능하고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심화 서비스의 신상대 가치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 배양을 위한 동기부여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식 서비스 확대를 위한 네 번째 방안으로서는 DOR의 활용 및 개발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DOR 어플, 연계통화 시스템 같은 경우 신병원, 의사, 약사, 환자가 통합적으로 환자 영역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DOR 어플 연계통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DOR 경고 메시지 팝업이 뜨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이 약물 조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과 처방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심화 고객 치료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QR코드를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QR코드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DOR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포괄적 약물 관리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약력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과거 그리고 현재 모든 처방 정책을 파악하고 상담 시 실시간으로 환자와 함께 기록을 범으로써 심화 고객 상담을 가능토록 하게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약물 상담 결과를 DOR 시스템에 기입함으로써 환자 개별성을 반영한 맞춤형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담 결과지를 어플에 저장함으로써 환자의 상담 이해도와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환자가 함께 참여하는 환자 중심 약물 실현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시한 방안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로서 지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육 내실화입니다. 약사분들이든 약대생이든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질병별 증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체계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사분들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DOR의 활용 및 개발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관리 및 지식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3가지 방안을 통해서 수진 공고와 약물 상담을 확보해야 하고 지식 서비스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파라사이트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